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자, 먼저 총선 준비는 잘하고 있습니까? 네,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거 딴 공중에서만 계시는 것 같아요. 지역에는 내려가십니까? 제 지역을 엄청 열심히 다니고. 아, 가십니까? 제가 괜히 걱정을 했네요. 네, 지역에 또, 살고 있으니까요. 아하, 그 지역민들하고도 계속 이 스킨십을 하는 겁니까? 예, 그럼요. 지역민들이랑 간담회를 좀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간담회를 한 160번 이상 하고, 그래서 많은 민원들도 해결하기도 하고, 네. 정치적인 얘기도 하고 합니다. 네. 자, 이 지역민들이 이런 어떤 특검법이나 이런 것들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시는 겁니까? 그러니까 사회의 중요한 이슈들에 대해서 네. 관심을 가지시죠. 그래서 그러니까 간담회를 하면 간담회 할 때는 지역 민원을 말씀하시는데 끝나면 따로 저한테 찾아와서 굉장히 많이 응원을 해주세요. 아, 네. 그거 잘했다 이번에. 네. 이런 거 꼭 필요하다. 네. 이런 얘기들 정말 많이 해주시고. 혹시 특검법 반대하는 분들도 계세요? 아직까지 지역에서 못 봤어요. 아직까지는 못 아니, 근데 봤습니다. 조사상으로는 대략 한 70대 20%거든요. 그렇죠. 20%는 본 적 없군요. 네, 아마 저한테 얘기를 안 하셨을 가능성이 안 높죠. 했을 거다. 왜냐하면 실제로 지금 김건희 특검법이 필요하다고 가장 처음부터 문제 제기했던 우리 김용민 의원이시기 네. 때문에 자, 예견된 뭐 수순이긴 했습니다. 거부권 행사하겠다라고 했는데 즉시 진짜 가자마자 바로 거부권 행사했는데 네.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지금 상황? 이제 여러 가지 고민들이 있긴 한데 일단은 윤석열 대통령이 했던 말을 좀 돌려줘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죄졌으니까 특검 거부한다라고 얘기했던 말 그대로 좀 돌려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본인 말 아니죠. 이거는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했던 했던 말이죠. 죄졌으니까 특검 거부하는 것 아니냐. 감옥 갈까봐 거부하는 거다. 이렇게 좀 강하게 얘기했었거든요. 그 말을 일단 그대로 좀 돌려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저는 이제 결과적으로는 이번 거부권 행사가 국민들의 굉장히 큰 분노를 사서 윤석열 정권의 몰락이 시작될 것이다라고 생각해요. 물론 저 개인적으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의 퇴진 혹은 탄핵의 시계가 빨라질 거다라고들 보고는 있는데 아무튼 이 정부가 급속도로 좀 국민의 신뢰를 잃으면서 와야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자, 지금 대통령실 앞에서 어제 저녁에도 기자회견이 있었고요. 오늘 아침에는 야사당이 다 모여가지고 규탄되어 있었는데 의원들 분위기는 어땠어요? 그 자리에 계셨던 네, 겁니까? 저도 둘 다 있었죠. 일단 뭐 민주당 의원들 기준으로는 이거 정말 있을 수 없는 일들을 한다. 이 정권이 어디까지 나가려고 하는 거냐라는 것에 대한 분노가 되게 컸고요. 그리고 그 부분 지적들을 좀 많이 했습니다. 역대 어느 정권도 자기 가족에 대한 수사에 대해서는 대놓고 막아서지 않았거든요. 뭐 뒤로 어떻게 막으려고 했을 수는 있겠지만 YS, 뭐 DJ, MB도 사실 형이 MB 사실 뭐 노무현 대통령도 형이 다 이제 구속됐었잖아요. 근데 그 수사를 막지 않았단 말이에요. 역대 어느 정권도. 그런데 이 정권은 검찰총장 출신이라는 사람이 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이 대통령이 지금 그거 거부권을 행사하고 있어서 역대 어느 정권도 하지 않았던 정말 막 나가는 행동을 했다 이렇게 좀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저는 특검법을 발의했던 이유가 사실 이것이기도 했거든요. 제가 이제 김건희 특검법이라고 이름을 지어서 발의한 건 뭐 재작년 8월 경이긴 한데, 그러니까 2022년 8월 경이긴 한데 그 전에 대선 끝나고 나서 2022년 3월달에 본부장 특검법을 먼저 발의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김건희 특검법은 이미 대선 끝나고 나서 3월달에 발의를 했었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김건희 특검법만 따로 떼서 8월에 다시 발의한 거죠. 근데 왜 그때 발의를 했냐? 고발 사주 사건 때문에 발의를 했습니다. 이때가. 그럼 이게 왜 갑자기 고발 사주랑 연결되냐 이제 궁금해하실 분들이 계신데요. 그렇죠. 고발 사주 사건이 어떤 사건이냐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그러니까 대검에서 고발장을 써서 전달해 준 거잖아요. 고발장 내용이 되게 중요한데 고발장 내용은 김건희는 주가 조작을 하지 않았다가 고발장 내용의 핵심입니다. 주된 내용이 그거였다. 그게 핵심입니다. 두 가지인데 하나는 한동훈은 채널A 사건에 관여하지 않았다. 하나는 김건희는 주가 조작에 관여하지 않았다. 않았는데 했다고 하니까 너가 고발 좀 해주라. 그렇게 얘기하니까 저 사람들 명예훼손한 거다라고 고발해주라는 고발해주라. 고발 사주 핵심입니다. 그리고 연결되는군요. 이거를 자꾸 국민의힘에서는 다르게 얘기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뭐 문재인 정부 때 뭐 다
조사했는데 그때도 탈탈 털었는데 안 네. 나오지 않았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계속 그렇게 그게 아니라는 결정적인 증거가 바로 여기에요. 요 부분이군요. 고발 사주 당시 대검 검찰총장 윤석열 검찰총장이 있던 대검에서 만들었던 문건에 그게 네. 등장하니까 수사가 됐겠냐는 거죠. 그래서 고발 사주 사건이 있었고 실제로 그걸 막았었을 것으로 추정된 윤석열 검찰총장이 이제 대통령이 당선이 돼버렸잖아요. 네, 네. 그럼 윤석열 정부에서는 절대 수사 못한다라고 봤기 때문에 그래서 특검법을 발의했던 겁니다. 어쨌든 그때 돼가지고 시기상 와가지고 지금 총선하고 그냥 딱 맞아떨어지고 네.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야 총선용으로 이렇게 한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또 하고 있긴 합니다. 뭐 한 두세 가지 반박이 가능한데요. 네. 일단 총선용으로 시간을 끌어서 만든 건 국민의힘과 검찰의 잘못입니다. 그쪽 잘못이다. 검찰은 여지껏 수사할 수 있었는데 절대 수사하지 않고 있어요. 시간 끈 건 검찰이에요. 네. 사실 50억 클럽도 저희가 특검법을 발의하고 패스트트랙에 태우니까 그제서야 수사를 하기 시작하고 박영수 특검 지금 구속하고 막 이렇게 네. 했거든요. 특검법 막으려고 수사하는 척했거든요. 근데 차마 이 정권의 영린인 김건희 여사는 못 건드렸던 거죠. 그래서 시간을 끌어서 여기까지 끌고 온 거는 검찰과 이 정부 책임이 기본적으로 있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자유롭지 못하죠. 네. 그리고 국민의힘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작년 8월에 특검법 발의 제가 하고 당론 발의 9월 달에 했고 올 2023년 4월에 이제 패스트트랙에 태웠어요. 네. 그러면 패스트트랙은 법사위에서 논의할 수 있는 기간을 한정 지어 놓는 거지 그 기간까지 논의를 계속 이어가라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차피 법사위에서 논의 안 하면 지금 총선 직전에 본회의에서 통과되고 산수상으로 딱 나온다는 거죠? 이미 나와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 이거 총선 전국에 이게 되면 안 된다라고 생각했으면 미리 빨리 통과시켰어야죠. 어차피 통과될 건데 그 국민의힘도 예상했잖아요. 민주당과 야사당이 연합하면 통과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막을 수가 없거든요. 다수니까. 그러면 차라리 빨리 통과시켰으면 되는데 안 했다. 이게 지금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총선용이라고 하는 것은 네. 국민의힘 입장에선 총선용이 맞습니다. 실제 총선용이에요. 국민의힘 의원들 입장에서. 국민의힘 왜냐하면요. 네. 이게 자기들 공천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 카드를 들고 예. 지금 한동훈 비대위와 앞으로 공관이 꾸려질 건데 네. 그쪽과 이걸 가지고 거래할 수 있죠. 정치적 거래할 수 있죠. 나를 날리면 난 제2결 때 찬성표 던지겠다. 이거 국민의힘 의원용입니다. 그래서 총선용이라고 하는 거는 민주당 총선용이 아니고 국민의힘 의원들의 총선용입니다. 그렇게 또 해석이 되군요. 자, 그나저나 기본소득당 같은 경우는 퇴진 얘기를 했습니다. 윤석열 퇴진. 거부권 행사하면 바로 탄핵 절차 개시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했던 바가 있는데 진보당도 비슷하고요. 김용민 의원님도 공감을 하십니까? 아니면 의원들 좀 공감대는 있는 겁니까? 이 얘기는? 뭐 의원들의 공감대가 아주 넓진 않지만 어느 정도 동의하시는 분들이 있고 사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얘기는 제가 진작부터 계속 해오고 있었잖아요. 혼자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다 뭐 당내에서 욕도 많이 먹었지만 징계받지는 않았죠. 전혀 아니에요. 오히려 또 당내에서 적극적으로 당신이 탄핵 발의하면 난 적극 동의하겠다라고 와서 저한테 개인적으로 말씀해 주시는 의원들도 상당히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거부권 행사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이제 위헌이다 아니다 이런 논란이 있지만 대체적으로는 국민의 70% 이상이 거부권 행사하지 말라고 하는데 했던 것은 적어도 국민들의 뜻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것이라 대통령직을 계속 유지시키는 게 맞을지 잘 모르겠다라는 의문들은 다들 좀 가지고는 있습니다. 이게 헌법에 보면 탄핵 사유는 헌법이나 법률 위반을 해야 됩니다. 대통령이. 맞습니다. 그 탄핵 사유가 된다고는 보십니까 혹시? 저는 개인적으로 된다고 봐요. 왜냐하면 이 거부권 행사가 저는 헌법을 위반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대통령의 거부권은 무한정 인정되는 게 아니에요. 가장 비슷한 게 판사들의 재판하는 권리. 판사들이 자기나 자기와 관련된 그 친인척들의 재판은 직접 하지 못합니다. 못하게 돼 있죠. 왜냐하면 공정성을 상실하잖아요. 그러니까 재척 기피 회피라는 제도를 쓰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대통령의 배우자에 대해서 수사하겠다라는 특검법이기 때문에 이것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다? 이거 이해 충돌입니다. 그래서 거부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게 맞죠. 헌법에는 직접적인 제한 규정은 없지만
헌법 내재적 한계라고 부르긴 하는데 헌법 태생적으로 이것은 거부권 행사를 할 수 없는 사유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쓰여 있진 않지만 태생적으로 내재적으로 당연히 거부권 행사해야 하면 안 된다. 그렇죠. 거부권 행사하면 안 되는 그런 사유다. 그렇죠. 이게 대통령 거부권이라는 게 대통령제가 시작된 미국에서 처음 만들어진 네. 제도예요. 근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국회를 입법부를 견제할 수 있는 수단으로 대통령 거부권을 줬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 거부권 말고도 입법부를 견제할 수 있는 되게 중요한 수단이 하나 있습니다. 이게 법률안 제출권이거든요. 그렇죠. 법률안 제출권이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실 수 있지만 국회를 상당히 압박할 수 있습니다. 실제 국회에서 법이 통과되는 과정을 보면 정부가 동의하지 않으면 법 통과가 안 되거든요. 그렇죠. 예. 근데 거기다가 법률안 제출까지 되면 정부가 제출하는 법은 웬만하면 통과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법을 사실상 정부가 만든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게 굉장히 막강한 권한이거든요. 그런데 네. 거부권까지 주면 정부가 부동의하는 법은 실제로 만들지 말아라는 걸 굉장히 강하게 압박하고 있는 정부가 원하는 걸 만들 수 있고 네. 본인들이 원하지 않는 거는 그냥 막을 수 있고 그렇죠. 강력하다는 거죠. 굉장히 강력한 권한이죠. 그래서 거부권 행사가 실제 상당 부분 제한이 되어야 된다라는 게 헌법 학자들의 주장입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네. 같은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자, 오늘 아침에 대통령실 입장이 나왔습니다. 이관섭 비서실장이 브리핑을 했는데요. 뭐 논리는 그런 거예요. 방탄 얘기도 했었던 것 같고 2년간 털털 털었는데 안 나왔다. 네. 정치 편향적인 특검이 임명되는 거 말이 되냐. 이게 또 여론 조작이 될 수 있지 않느냐. 50억 클럽 특검 법안도 마찬가지 문제점이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뭐 그런 논리들이 이미 지난번 그 박근혜 국정농단 사건 네. 특검법에서 헌법재판소에 의해서 해소가 됐죠. 아하. 문제 없다. 합헌이다라고 이미 한번 해소가 된 사안입니다. 그래서 지금 주장하는 것들은 타당하지 않고 그렇게 얘기할 거였으면 그냥 수사를 좀 하지 진작 그랬으니까. 수사하지. 수사했으면 이런 문제 안 생겨요. 열심히 수사했으면. 수사를 왜 안 했습니까? 아유, 영린이도 어떻게 수사합니까? 그래서 못했을 것이다. 네. 그러니까 특검법을 한 것이고요. 이 특검법을 이제 제가 처음 발의했을 때 네. 특검법 이름을 가지고 고민을 많이 했는데 그때 한 가지는 반드시 집어넣자 원칙을 세웠다라고 할 수 있는 게 뭐죠? 김건희 이름을 넣는 겁니다. 지금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이름을 반드시 넣어야 된다. 이 사건의 핵심과 상징성을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김건희 주가 조작 사건이라는 사건명을 무조건 고수해야 된다라고 해서 반드시 집어넣습니다. 이거 함부로 하면 안 되죠. 예, 이거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네. 다운트 같은 거 하는 게 아니고 그렇죠. 쉽지 않은 건데. 네. 그렇다면 그랬더니 네. 국민의힘이 지금 도시 특검법 못 부르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저는 제가 집어넣었던 그 상징적인 의미가 보여주고 있는 거라고 생각해요. 아하. 야, 이 김건희 배우자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와 이 정부와 여당이 김건희 여사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겁니다. 이름조차 못 불러요. 법률 이름조차 제대로 못 부르는 그 정도이기 때문에 수사를 당연히 못한 거죠. 못한 것이다. 이 일련의 흐름이 다 있는 겁니다. 이 50억 특검법도 지금 사실 올라갔던 법인데요. 이 거부권 행사됐는데 이 특검법으로 부산 저축은행 사건도 들여다볼 수 있는 겁니까? 뭐 해석상 가능하긴 하죠. 뭐, 인지한 거기는 사건이니까. 들어가 있죠. 인지된 사건으로 이제 가능은 하고 그렇죠. 지금 단계에서는 안 된다는 거죠. 지금 법상으로는 명문의 규정은 없죠. 네. 자, 권한쟁의 심판은 이제 홍익표 원내대표가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지금 헌법재판소 가서 또 결정을 받아야 되는 겁니까? 네, 맞습니다. 권한쟁의 심판과 이제 가처분까지 같이 검토하고 있고 이 부분은 저희 민주당만이 아니라 야사당이 같이 공조해서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네, 권한쟁의 심판 청구 또 결국은 그 시기도 시기지만 재의결을 언제 하느냐, 표결을 언제 하느냐 이 부분도 중요한데 1월 9일 날 본회의 때는 시기상은 조금 너무 가까워 보이고 그러면 2월 달인데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아마 현실적으로는 2월로 넘어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리고 뭐 지금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를 한다라고 하면 헌재 결정도 좀 지켜봐야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고려하면 현실적으로는 2월 달에 아마 재의결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2월 달 재의결. 좀 국민의힘은 하려면 좀 빨리 하자. 네. 왜 저러는 겁니까?
국민의힘은 지금 이탈표 많이 되겠죠. 실제로 이탈이 가능합니까 이게? 공개적으로 공식적으로는 아닌 척하지만요. 네. 네, 사석에서 국민의힘 의원들과 한 번씩 얘기를 해보면 분위기가 좀 요동치고 있는 것은 감지가 되더라고요. 감지가 된다. 직접적으로는 얘기 안 하지만 분위기가 변화가고 있다라는 것들이 감지가 돼요. 예. 그래서 사실 국민의힘 뭐 원내대표나 한동훈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에 안심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 규정은 없죠. 재의결을 언제까지 해야 되는? 그러면 네, 없습니다. 극단적으로 4월 총선 때까지도 안 해도 되는 건가요? 그거는 이제 우리도 내재적 한계가 있으니까 현실적으로 저는 그건 안 불가능하다고 보고 되는데 있고요. 하여튼 2월 정도에는 처리가 될 것 같긴 한데. 그러니까 재의결이 부결되는 한이 있더라도 저는 2월 중에는 처리가 되는 게 맞다라고 시기상으로는 그렇게 봐요. 그리고 우리가 이거 어떻게 보면 민주당이나 야당이 정치적으로 악용하는 거, 활용하는 것 같은 것들도 국민들이 보시면 아시거든요. 그래서 알기 때문에 그렇지 않고 우리는 절차대로 흘러간다라는 것을 좀 명확하게 보여드려야 됩니다. 근데 저는 가결될 가능성이 현재는 높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높다고 계산해 보고 보면 있어요. 지금 180 전원 다 찬성을 했으니까 현실적으로 20표 정도가 이탈인데 만약에 이제 안 나오는 걸 나와가지고 따져보면 한 16분만 이제 이탈을 하면 사실은 가결이 되겠네요. 그렇죠. 근데 그렇게 다들 생각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제 공천에 탈락된 사람, 배제된 사람들이 이탈표 할 거다 이런 생각들 하잖아요. 제가 만약에 윤재욱 원내대표라면 어떤 전략을 쓸까를 좀 고민을 해봤는데. 힌트를 주는 겁니까 국민님한테? 힌트를 줘야 되겠죠. 네. 표결 참석 안 하는 게 가장 안전할 수 있어요. 그럼 통과되는 거잖아요. 네, 통과되죠. 그러니까 표결에 참석해서 대량 이탈표가 나와서 가결되면 적어도 윤석열 대통령은 치명타입니다. 회복하기 어려울 거예요, 정치적으로는. 그거는 바로 탄핵이랑 바로 연결될 수 있을 겁니다. 정치적인 해석 자체가. 왜냐하면 탄핵 도수가 그 3분의 1입니다. 그렇죠. 국회의원. 그래서 탄핵시켜야 된다는 얘기가 불을 붙을 가능성이 높아요. 저 같은 사람이 불을 붙일 겁니다. 불을 붙일 것이다. 경고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표결에 불참하고 민주당 이탈표를 기대해보자. 이런 전략으로 나갈 가능성이 그나마 안전할 수 있는 거죠. 어차피 가결될 가능성이 현실적으로 높다라고 판단되면. 최악의 경우는 진짜 들어갔는데 3부대가 넘어가가지고 가결돼봐요. 무기명이니까 어차피 알 길도 없고 난감해지겠네요. 국힘 진짜. 입장에서 특히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최악이죠. 최악. 그건 막아야죠. 윤석열 대통령 경로하지 않을까요? 경로하겠죠. 경로하지만 국회에서 결정하는 걸 이제 되돌릴 수는 없는 거니까 경로하고 끝나겠죠. 자, 그렇지만 만약에 부결이 되거나 통과를 못하면 이 특검법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면 이제 자동 폐기되는 것이고요. 만약에 이제 그건 이제 민주당으로서는 가장 안 좋은 케이스인데 만약에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저는 22대 국회 때 다시 재추진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22대 국회에 들어간다라고 하면 동료 의원들 모아서 재추진할 겁니다. 무조건 하실 것이다. 네. 그럼 사실 이 상황에서도 검찰이 제대로 수사를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지금이라도? 맞습니다. 근데 이제 검찰은 지금 믿기 어렵죠. 이게 비슷한 케이스가 있었죠. 윤석열 검찰총장 당시 자신의 측근인 한동훈 검사에 대해서 채널A 사건 관련해서 수사와 감찰을 방해했던 것으로 징계를 받았어요. 물론 그 징계가 최근에 항소심 법원에서 패소할 결심을 가지고 패소했고 선고도 안 해버렸지 않습니까? 어쨌든 간 그래도 1심에서는 맞다라고 판단을 했던 적이 있었으니까. 그래서 이 흐름에서 누군가를 수사를 방해하기 위해서 징계까지 받았던 사례가 있었는데 마찬가지입니다. 더 심각하게 배우자의 수사를 방해하기 위해서 법률안 거부권까지 쓰면서 헌법상 권한을 남용하면 국민들이 진짜 이건 철저하게 심판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지금 특검법 얘기 조금만 더 해보면 이 특검이 만약 시작된다면 수사 범위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참, 도이치모터스 이 주가 조작 사건이 1차, 2차 상당히 좀 복잡해요. 공소시효가 지난 부분 있고
공소시효 안 지난 것도 있고 1차는 뭐 지났고 2차는 안 지났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 좀 쉽게 좀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복잡하죠. 그런데 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저는 1차, 2차 나눌 필요가 없다. 그냥 전체가 다 포괄해서 그러니까 범행 시작부터 끝날 때까지 한 범죄로 같은 의도로 했다는 거죠. 하나의 주가 조작이라는 거죠. 그렇게 뭐 수사기관은 그렇게 보는 건데요. 그렇죠. 이제 법원이 그걸 좀 나눴긴 했는데 이제 법원의 판단도 저는 오류가 있었다고 당시 좀 보고 있었어요. 왜 그러냐면 이게 포괄일죄로 보느냐 안 보느냐는 주범의 의도가 중요한 거잖아요. 주범인 권오수 회장이 어떤 의도로 이거 주가 조작을 했느냐, 어떤 범위를 가지고 했느냐, 어떤 방식으로 했느냐가 중요한데 주가를 부양하기 위해서 했다라는 의도는 동일하거든요. 1차, 2차가. 법원의 판단이 그렇습니다. 그러면 같은 범행 그렇다라고 하면 사실 같은 범행을 봐서 포괄일죄로 충분히 볼 여지가 있거든요. 게다가 지금 아마 뉴스타파에서 계속 주장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0차 범행이 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그 이전에 범행이 또 있다. 그 이전에 범행 이번에도 뭐 녹취록도 좀 공개되긴 했는데 그래서 그것까지 종합해서 보면 이미 그때부터 1년 전부터 주가 조작을 계속 계획했고 동일한 범행 하에 0차, 1차, 2차까지 쭉 나갔기 때문에 이 전체가 하나의 포괄일죄다. 0차부터 2차까지 다 같은 그래서 범죄다. 포괄일죄를 볼 여지가 훨씬 더 많은 앞에 사안들이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특검이 시작되면 이 부분까지 철저하게 수사를 해서 봐야 되겠죠. 뭐 우리 시청자 분들도 설명을 좀 해드리면 이게 사실 공소시효가 이제 10년 뭐 정해진 것들이 있는데 이 법원 판단이 1차 건은 공소시효가 지나가지고 그래 됐고 2차는 어떻게 됐고 이랬댔는데 이게 같은 의도로 같은 범죄가 되면 포괄일자라 그래서 쭉 진행됐다가 마지막 범죄 끝날 때가 그때부터 공소시효가 기산이 됩니다. 그 얘기를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을 해주신 거고 그렇게 볼 여지도 있다라고 사실은 그렇게 보면 맞는 것 같다는 생각이 저는 많이 드는데 알겠습니다. 자, 이 얘기는 어떻게 됩니까? 도이치모터 주가 조작에 김건희 여사 계좌가 사용됐다. 이거를 법원 판결 계좌 활용됐다 이런 식으로 또 해명을 또 했었어요. 활용됐다, 사용됐다는 게 아니고. 그것도 계속 이제 거짓말하는 것이죠. 실제로 대통령실이 이렇게 해명하기도 했는데 그 이전에 선거 후보 당시 대통령 후보 당시 윤석열 후보가 어느 순간부터는 연락도 하지 않았고 오히려 손해봤다 이렇게 거짓말을 했죠. 손해봤다 이렇게 얘기했죠. 근데 그 후보가 직접 얘기한 것도 거짓말로 지금 들통이 났는데 지금 대통령실에서 그 이후에 해명한 것들이 그걸 고지고대로 믿을 국민들이 얼마나 계실까 저는 좀 일단 의문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사람들이 국민들께서도 야 나도 그럼 활용 좀 당하고 싶다. 내 계좌도 활용해라라고 여기저기서 지금 요구를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더라도 대통령실의 해명은 허위이고 또 굉장히 부적절한 해명이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거 말고 그리고 실제로 법원의 판결에서도 1차, 2차로 나누긴 했지만 1차, 2차 모두에 사용된 계좌는 김건희, 최은순 이 두 분의 계좌밖에 없다라고 했고 그리고 2차 때 주가 조작에서도 유죄로 인정된 2차 때 주가 조작에서도 상당히 많은 횟수가 활용이 됐습니다. 그리고 녹취록 같은 것들을 보면 김건희 여사가 실제로 주가 조작이나 통정매매나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 알고 있고 매수 주문을 실제로 하는 녹취록까지 등장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활용됐다라는 말을 고지고대로 믿기는 어렵죠. 어렵다. 알겠습니다. 자, 이거 말고도 지금 명품백 디올 수수 의혹 논란도 있는데 이거 특검법 해석에 따라서 이것도 수사할 수 있는 겁니까? 뭐 해석상 인지 가능은 하죠. 됐던데요. 일단 1호, 2호, 3호로 나눠서 3호에 인지된 사건으로 볼 수 있는데 2호에 보면 그 범죄 혐의자들이 저지른 불법 행위도 수사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래서 범죄 혐의자인 김건희 여사의 또 다른 불법 행위라고 볼 수 있는 디올백 수수, 명품백 수수, 이것도 수사할 수 있는 것 아니냐라는 이제 해석이 가능하긴 합니다. 그리고 현재 검찰에서 수사권을 막 지금 폭넓게 넓혀가면서 명예훼손 수사하고 이걸 통해서 언론을 탄압하고 있는데.
그때 해석 논리가 관련성 있는 사건들, 그러니까 횡령, 경제범죄인 횡령을 수사하다가 관련성 있는 범죄인 명예훼손 수사할 수 있다라고 네.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 그러면 관련성의 기준은 뭐냐라고 했더니 범죄 사실, 그다음에 피의자, 그다음에 증거가 동일하면 관련성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같은 논리면 이 사건에서도 가능하네요. 피의자인 김건희 여사가 동일하기 때문에 김건희 여사가 저지른 모든 범죄는 다 수사 가능하다라는 논리가 성립할 수 있죠. 예, 논리상으로는 가능합니다. 네, 검찰의 논리입니다. 자, 이 특검, 김건희 특검이나 50억 특검 이게 이른바 쌍특검인데 특검을 추천할 때 민주당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요? 일단 김건희 특검은 민주당이 특검 한 명을 추천할 수 있도록 되어 네. 있습니다. 그리고 50억 클럽 특검은 추천을 못 합니다. 50억 클럽 특검은 이제 지금 국민의힘에서 이거 가지고도 좀 거짓말을 몇 번 하시는 것 같은데 거짓말입니까? 50억 클럽 특검은 수사 결과에 따라서는 윤석열 대통령 당시 검사였던 윤석열 검사에 네. 대한 수사까지도 연결될 수 있고 그다음에 대장동 사건인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까지도 연장이 될 수 있고 연결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양쪽 당은 빠져라가 이 특검법을 처음에 패스트트랙에 올려서 처리하려고 했을 때 네. 야사당의 합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통과시킨 안에는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50억 클럽에서는 특검 추천 못합니다. 빠지고 있고 김건희 대신- 특검법에서는 올라갈 수 한 명 올라갈 수 있고 그렇죠. 김건희 네. 특검법에서는 민주당 한 명 추천하고 정의당이 한 명 추천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두 명이 추천하면 그중 둘 중에 한 명을 대통령이 임명하는 구조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면 대통령이 아마 민주당 추천은 절대 안 받으려고 하겠죠. 정의당 네, 정의당 받겠네요. 추천은. 근데 뭐 당이 누구를 추천할지는 아직 가봐야 하는 거니까 네. 그때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성윤 검사장 최근 인터뷰에서 본인이 혹시나 특검으로 지명을 받으면 특히 김건희 특검 네. 결코 피하지 않겠다 이렇게 네. 하는데 가능성 있는 얘기입니까? 근데 물론 거기 전제를 이제 기적이라고도 표현하긴 했었는데요. 두 가지 기적이 필요하죠. 일단 하나는 특검법이 통과가 돼야 되는 기준이 있어야 되고 예. 네. 그리고 이제 거기에 보면 변호사여야 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지금 아시는 것처럼 그 징계를 그렇죠. 법무부가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사표를 내도 변호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네. 사표 수리가 안 됩니다. 그게 검찰 징계법상 그렇게 그렇죠. 돼 있거든요. 네. 그래서 특검법이 통과가 잘 되고 진행이 되더라도 특검 추천 단계에서는 아마 변호사일 수가 없어서 아마 15년 이상 법조인 경력이 있는 변호사가 예. 기준이 될 겁니다. 아마. 네. 아마 10년으로 제가 10년인가요? 죄송합니다. 예. 10년 이상의 법조인 경력이 있는 변호사가 네. 이제 되는데 아마 그게 걸리네. 변호사가 아닌 게 걸리는 아직 아니니까. 거죠. 예. 네. 그 부분 때문에 두 개 통과해야지 기적이 일어나야지만이 될 수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했던 것 같습니다. 자, 이거 말고도 하나 좀 더 짚어보죠. 12구 이태원 참사 특별법 이것도 김진표 의장이 중재안을 냈고 뭐 100% 양쪽이 만족하지 못하지만 7, 80% 정도 합의안 만들 수 있다, 확신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게 유가족들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어느 정도 공감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것 같기도 하고요. 일단 지금 정말 추운 겨울에 유가족들이 거리에서 우치투치를 하면서 특별법 통과를 엄청 지금 강하게 요구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이제 하루라도 빨리 통과시키자라는 생각을 굉장히 강하게 하고 있어요. 그런데 또 하나의 되게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가족분들이 직접 우리 민주당에게 말씀하시는 것이기도 한데 법이 통과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통과된 법이 잘 실행이 되기 위해서는 잘 되기 위해서 정부가 그리고 여당이 동의를 하는 것이어야 된다. 다시 말해 합의 처리를 합의해서 하는 게 갖고 와라. 최우선인 것 같다. 합의 처리가 되지 않고 단독 처리되면 나중에 정부가 그 법이 시행되고 조사기구가 만들어지고 조사를 하는데 사사건건 다 방해할 것이고 자료도 안 주고 계속 그럴 것이다. 그러니까 조사가 제대로 진행 안 될 우려가 있으니까 정부가 동의하는 수준으로 라도 가서 합의 처리해서 정부가 협조할 수 있게 해달라. 정말 어떻게 보면 너무 안타까운 요구거든요. 그게 아니라 정말 최대치로 조사할 수 있게 만들어줘라 이렇게 요구하셔도 사실은 부족한데 그렇게 얘기하셔야 되는데 그런데
진짜 우리가 제대로 조사할 수 있게 우리가 양보할 테니까 합의 처리를 해달라 이렇게 요구를 하고 계세요. 네. 그래서 뭐 민주당도 원래는 12월 달에 반드시 처리하겠다라는 입장을 가지고 있다가 어떻게든 합의를 위해서 1월 9일을 마지노선으로 잡자. 다음 본회의. 네, 1월 9일을 넘으면 더 이상 우리도 못한다. 차라리 단독 처리를 하더라도 민주당 안으로 하겠다. 그리고 만약에 정부가 제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우리가 입법부 권한으로 계속 뭔가 요구하고 견제하고 하겠다라는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의힘이 정부를 설득할 수 있는 네. 시간을 좀 달라라고 요구해서 1월 9일로 딱 못 박아놓고 1월 9일이군요.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간이 다 됐군요. 네. 자, 그리고 이제 뭐 이재명 대표 피습 사건 아마 보셨을 건데 뭐 그 사건도 충격적이지만 그 이후에 있는 뭐 가짜 뉴스라든지 뭐 지금은 또 다른 논란도 많고 전반적으로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굉장히 좀 충격적인 네. 사건이죠. 이제 뭐 단순 피습 사건, 정치 테러를 넘어서서 정말 이제 돌아가실 뻔했잖아요. 그렇죠. 이건 큰일 날 이제 뻔했습니다. 암살 미수 사건이다, 살인 미수 사건이다 이렇게 평가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이 사건을 좀 바라보는 입장이 돼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 사건 수사가 좀 명명백백하게 밝혀져야 된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안 그래도 지금 여기저기서 가짜 뉴스가 횡행하고 여러 가지 마타도어들 정치적으로 활용하는 사람들, 이걸 통해서 돈벌이를 하려는 사람들 정말 많은 여러 가지 이해관계들이 충돌하고 있는데 국가기관에서 이것을 좀 명확하게 투명하게 공개하고 밝혀내야 그런 것들이 좀 사라지지 않을까, 아니면 적어도 그런 것들을 좀 합법적으로 합리적으로 누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뭐 지금 뭐 젓가락으로 뭐 자작극이다 뭐 이런 말들이 엄청나게 나오다가 집도했던 서울대병원 의사가 직접 또 브리핑을 하니까 그것들은 좀 많이 해소가 돼가는 것 같아요. 이런 것들입니다. 네. 그래서 여러 가지 억측들이 난무하는 것에 대해서 수사기관이 명백하게 밝혀줘야 되는데 지금 보면 좀 우려스럽습니다. 이미 뭐 단독 범행이다라는 것을 바로 결론을 내버리고 그 다음에 어떤 뭐 범행 동기에 대해서는 지금 밝힐 수 없다. 지금 이렇게 지금 발표를 하고 있어요. 그 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인데 굉장히 성급하게 지금 결론을 내가고 있는 것 아니냐라는 우려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도 가만히 있을 수 없다라고 해서 오늘 당내 대응 기구를 좀 출범시켰습니다. 그래서 당내 대응 기구에서 여러 가지 이제 제보도 받을 것이고요. 필요할 경우에는 국회 내에서 해당 상임위들을 가동해서 자료들을 좀 받아보고 질의 같은 것들을 통해서 조사도 진행하고 병행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수사기관에만 온전히 맡겨두지 않겠다. 그리고 언론이 혹은 뭐 여러 사람들 사회에서 가짜 뉴스들을 마구마구 생산해내는 것을 좌시하지는 않겠다라는 것이 민주당의 굉장히 강력한 입장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뭐 논란이 지금 많이 되는 거는 부산대병원, 서울대병원 이송 논란, 전원이라 그러죠. 그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뭐 부산대 뭐 병원이나 부산 의사협회에서 뭐 성명 내고 하긴 했는데 일단 부산 의사협회는 굉장히 정치적인 발언을 하신 것으로 저는 이해가 돼요. 그렇게 이해가 되시는군요. 기존 성명을 보면 민주당 총선에서 망하게 해야 된다, 막 이런 발언, 그러니까 성명도 내셨던 걸로 부산 의사협회에서 제가 본 것 같은데, 그래서 아마 그런 좀 정치적으로. 근데 그 궁금한 거는 그 의사회에 내면 다른 성격을 생각을 갖고 있는 분도 계실 거 아니에요? 그걸 확인을 하고 한 건가요? 뭐 이제 의사회 명의로 내면, 그러니까 저희도 대한변협에서 내면 한데. 나 생각이 다른데라고 왜 그거 냈냐고 제가 한번 했던 적도 있긴 한데 쉽지 않죠. 아무튼 그래서 좀 정치적으로 편향된 주장을 하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뭐 헬기로 이송한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뭐 논란들이 있는데 제가 바라보는 관점은요. 저는 대한민국이 어떤 국민이든 모든 국민이 정말 응급한 상황이 오면 누구든지 헬기로 이송될 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게 너무나 좋은 거, 그게 너무나 당연하고 우리가 지향점을 글로 가야지 왜 정치이니까 헬기 이용했냐 말았냐 이런 논란으로 소모적인 논쟁으로 가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진짜 의료 체계가, 응급 의료 체계가 정말로 선진화돼 있고 정말로 국민들을 생각하는구나, 이렇게 시스템을 만들어 가자라는 것으로 가는 게 저는 맞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논란이 굉장히 소모적이고
정쟁에 가까운 논란으로 흘러가는 건 아닐까라고 매우 안타깝습니다. 자, 끝으로 이 김건희 특검 전국입니다. 어쩌면 아주 중요한 새해 이제 어떤 정치적 이슈인데 이 대표가 지금 공백이 된 상황이죠. 이재명 대표가. 네. 요거하고 영향이 좀 있을까요? 글쎄요, 뭐 이재명 대표가 당무를 하루라도 좀 빨리 보겠다라고 네. 하셔가지고 중환자실에서도 일반 병실로 병동으로 지금 옮겼거든요. 그래서 당무에는 신속하게 복귀를 하실 것 같습니다. 병원에서도 병상에서도 당무에는 복귀를 이제 하실 걸로 뭐 알고는 있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진행되는 여러 가지 과정에서 현장에 지금 직접 나오기는 어렵겠지만 진행되는 과정에서 의사결정은 충분히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서 실제로 이 전국을 예. 진두지휘 할 거다라고 생각하고 그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오늘 만여 명 이상 분이 지금 보고 계시는데요. 네. 인사나 뭐 어떤 포부나 어떤 뭐 그런 것들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하여튼 시청자 여러분 이렇게 많이 또 봐주시고 응원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올 해가 파란 용의 해, 청룡의 해라고 하는데 정말 그 기운들이 우리나라에 정말 좋은 기운으로 좀 잘 안착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시민들이 생각하는 불공정하고 억울한 일들 이런 것들을 타파하는 해 됐으면 좋겠고요. 그 끝판왕이 지금 검찰 독재로 표현되는 이 정권의 이런 무도함을 하루빨리 끝낼 수 있는 그런 날이 오기를 희망하고 저는 정치인이기 때문에 그 앞에서 책임지고 행동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더불어민주당의 김용민 의원과 말씀 나눴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